이제 버틸 순 없다고 순 없다고 순 없다고. 양산 백성들의 연행과 그 바닷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 서기 신공항후 5년, 즉 서기 205년 춘3월 7일날 기록을 보면요. 카츠라기 소츠이코는 신라로 건너가 부산 다대포에 진을 치고 초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후 돌아왔다. 이때의 포로들은 구아하라, 사비, 다카미와 오시누미 등의 4개 마을에 사는 아야인들의 선조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야이라는 것은 경남 아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일본 서기가 나오는데 일본 서기가 가지는 의미, 과연 일본 서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서기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공식 역사서입니다. 720년 일본 조정이 편찬해냈습니다. 따라서 현대 일본의 학문적 인용의 근거, 일본 문화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고대 기록에는 약간 차가 납니다. 시대차라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본 서기에 따른 양산 백성들의 바닷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연행되어 갔는가. 먼저 카츠라기노 소츠이코가 다대포에 진을 치고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양산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양산의 백성들을 연행하여 다대포로 돌아와서 바닷길을 건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먼저 다대포에 진을 치고 양산을 침범하고 다시 양산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서 다대포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대마도를 거쳐서 북큐슈, 즉 지금의 후쿠오카의 북쪽 지방입니다. 후쿠오카의 북큐슈, 그리고 세토나이해의 초입에 들었습니다. 지금의 관문대교라 그러죠. 그쪽 물살이 센 곳에 들어서 세토나이해를 거쳐서 오사카에 상륙하여 내륙 지방인 나라의 카츠라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보면 이 백길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대의 하타시나 카모시 서기 200년대 도래경로, 이주경로, 그리고 조선시대 조선통신사의 여정, 그리고 현재 오사카하고 일본을 왕복하는 펜스타 페리호 여객선의 항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타시와 카모시를 보시면요, 뭐 똑같은 경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오사카에 상륙하여 나라의 곳에 카츠라기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통신사의 경로를 보면 똑같이 오사카로 상륙해가지고 교토, 동경을 이뤄서 니코까지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판스타, 자, 부산항을 출발합니다. 오사카에 도착합니다. 이처럼 약 1800년 전부터 한국, 일본의 전통적인 바닷길입니다. 이 길은. 그래서 아주 저희들에게 익숙한 그런 바닷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록의, 일본 서기의 기록의 역사적 사실성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본 서기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205년에 신라 왕자를 구출한 후 신라 사절은 하영되고 왜군은 사와라노 키시를 침범하였다. 즉 양산을 침범하였다는 기록이 205년에 남아있고요.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박재상 열전을 보면 418년에 신라 왕자를 구출 후 삼낭주 간 박재상은 왜군에게 하영된 후 목이 절렸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 김재상 편을 보면
신라 왕자 구출 후 신라군 삼나군 태수 김재성은 하향당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일본서기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은 거의 흡사합니다. 또한 삼국사기 463년의 기록을 보면 왜군이 삼남군을 침략하였으나 패퇴하여 물러간다 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왜군이 양산을 침범한 사실은 있었다. 일본 서기와 우리나라 역사서의 차를 보면요, 약 200년의 시간차가 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내용은 전부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성 여부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일본서기에 나온 사와라노 키시는 현 양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낭주란 것은요, 삼나군은 현재 경남 양산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에는요, 지금도 삼량초등학교, 그리고 매년 10월 달에 거행되는 삼낭문화축전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낭이라는 것은, 즉, 사와라노 키시는 양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라에 가츠라기에 정착한 양산의 백성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대포를 출발하여 오사카에 도착하였습니다. 오사카를 상륙하여 내륙지방인 나라의 고세지방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 고세에서 이 백성들은 오시미라든가 구아하라, 사비, 그리고 타카미야, 그리고 가모가미 등의 집단 거주지를 형성합니다. 이 기록은 일본 서기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단 거주 옆에 신사가 생겨납니다. 가모츠바 신사, 그 다음에 가츠라기 미토시 신사, 그리고 다카카무 신사, 이렇게 세 개의 신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신사를 가츠라기 가무 신사, 가츠라기 가무 3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카모시의 집단 거주 속에, 마을 속에 존재하는 그런 신사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80년 후에 이곳에 정착하게 되는 이 별포는 정착한 하타시의 정착지입니다. 하타시들도 역시 이 카모시와 같은 마을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하타시와 카모시는 동양의 동족으로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카모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양산 백성 거주지, 이 카모시 거주지 주위에는 많은 제철 유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대장장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산의 이 백성들은 이 마을 안에 있는 카모 3세의 신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바로 카모시이다. 그러면 카모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면요. 고사기, 고지키라고 합니다. 고사기를 보면 미화산 전설 항목에 카모시와 미화시는 선조가 같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고사기는요, 실제적으로 일본 서기보다 빨리 편찬되었습니다. 일본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고사기의 내용은 반 이상이 일본의 황실의 신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역사서를 좀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본 최초의 역사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고사기와 일본 서기는 일본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보면 미화시는 가야 피난민이다. 좀 설명을 하겠는데요. 미화시는요, 이 미화신사의 제사를 지내는 시족입니다. 미화신사는요, 나라에서 좀 더 내륙 지방으로, 가츠라기 지방으로 가면, 사쿠라이시의 열차를 타고 가면 오른쪽에 이렇게 신사가 보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높은 거 토리라고 하는데 신사를 표시하는 문인데요. 이 높이가 32m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마 위압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미화신사의 제사장이 미화시입니다. 근데 미화시는 왜 가야 피난민이냐? 이것은요, 수많은 논문에 의해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사학자라든가 한국의 일본 문학자라든가 사학자들이 많은 논문을 통해서 미화시는 가야 출신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 근거를 보면요. 역시 강개토 대왕 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 중에 비문 중에 서기 400년에 강개토왕이 가야를 침범하였다. 이때 위기를 느낀 가야의 백성들이 규슈로 피난하였다. 그러므로 이 규슈로 피난하여 나라로 옮겨갔다는 게 바로 미와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와시가 가야 피난민의 동족이고 카모시 또한 미와시와 선조와 같으므로 모두 가야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양상백성과 카모시는 동족이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카모시가 있습니다. 자, 미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사기를 보면 선조와 같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동족입니다. 그런데 강개토 대왕 비문을 보면 서기 400년에 가야 피난민이 규슈로 이주를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바로 미와시이므로 미와시가 가야인이다. 그러면 미와시와 카모시 역시 가야인입니다. 그러므로 양산 백성들도 가야인임으로써 양산 백성과 카모시 그 제사장은 서로 같은 동족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카츠라기 지방에 정착한 카모시는 변란으로 인해서 하타시와 함께 교토로 피난, 즉 이주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변란이라는 것은 마유와 왕자의 변입니다. 이 마유와 왕자의 변을 묘사한 이 소설책이 있는데요. 일본 서기의 기록을 보면 서기 400년에 천황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사실을 엿듣게 됩니다. 분노한 왕자는 자고 있는 천황을 살해합니다. 이를 난 다음에 유락천황이 이 조카를 죽이려 합니다. 왕자는 겁이 나서 카츠라기 집안으로 피신했습니다. 화가 난 유락천황이 모두 불을 질려서 왕자와 카츠라기 집안은 모두 불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타시와 카모시의 후원자 카츠라기 가문이 멸망해 버립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 하타시도 카모시도 이 카츠라기가 이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 후원자가 멸망하자 두 시족은 교토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사카 상륙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곳에 카츠라기 지방으로 정착합니다. 자, 변란이 일어가지고 교토로 가게 됩니다. 자, 교토로 가면 저기 가모강이라고 있습니다. 교토를 관통하고 있는 강인데요. 이 카모시는 이 가모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상류에다가 가미카모 신사, 카미라는 것을 위랍니다. 가미카모 신사를 건립합니다. 그 밑에다가 시모카모 신사를 건립합니다. 이로써 이 지역은 카모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타시들은 피난을 가서 어디에 정착을 했냐면 이쪽에 좌측의 하단에 보면 마쪼 대사라는 게 마쪼 신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길을 여기에 하타시들이 건립을 합니다. 이 지역을 우즈마사 지역이라 하는데요. 뭐 금각사라든가 도에이 촬영사 등이 있습니다. 여기가 하타시들의 본거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카모시들이 교토로 피신한 후 건립한 시모카모 신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시는 카모 타케츠노미노 미고토 야타가라스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뭐 이름이 너무 복잡함으로 카모 신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모카모 신사는 세계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모카모 신사의 본사는 타카카모 신사입니다. 타카카모 신사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 양산의 백성들이 정착한 이 카츠라기 지방에 보시면 다카카모 신사라고 있습니다. 이 다카카모 신사가 카모시들이 건립한 시모카모 신사, 그 다음에 가미카모 신사의 본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모카모 신사는 그 본사가 양산 백성들의 집단 거주지 속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련이 깊은 그런 신사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모카모 신사에서
차남이 미나모토 요시츠나가 성인식을 올렸다라는 게 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제신, 즉 야타가라스, 이 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왼쪽에 그림에 보시면요, 다리가 3개죠. 삼족오라고 합니다. 다리가 3개이므로 그 내용은 일본 서의 기록에 따르면 초대 진무 천황이 길을 잃었을 때 길을 밝혀 야마토 조정을 창건하게 하였다, 이바지하였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헌을 생각해서 이렇게 야타가라스를 기념해서 시모카모 신사를 지었다, 카모신을 모셨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초대 일본의 진무 천황이 큐슈로부터 동쪽으로 정복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적들을 제압을 해가지고 오사카에 이릅니다. 근데 오사카에서 강렬한 저항에 부딪혀서 우회하게 됩니다. 나라에 진입하기 위해서 현재 와카야마 현해 쪽을 우회해가지고 상륙해서 나라의 사쿠라이 쪽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이때 기절합니다. 이때 야타가라스 이 삼조고가 나타나서 길을 밝혀서 무사히 초대 진무천황이 나라의 사쿠라이 근처에 도착해가지고 야마토 조정을 창건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대단한 공헌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삼조고를 심볼로 쓰는 단체들이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삼조고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구려 벽화에서도 볼 수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일본 축구 국가대표의 엠블럼으로 이 삼조고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의 축구를 밝히겠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또한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는 육상자위대의 정보부대의 마크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So a warm welcome to you all. We will be underway very shortly once all the pleasantries are complete. I'm your commentator Peter Drury, and providing his unique brand of expert analysis, here's Jim Beglin. Well, thanks for that, Peter. I'm more than ready to get going here. It's not going to find its target. Plays it out to the wing, demanding a quick ball here. Hits one! Zahavi gets flagged offside. Gets it back. Thrust towards the front line. Dinks one in. Now here's the through ball. It's come loose. Some excellent tackling here, and that one a perfect example. Looks like a good ball through. It's in! And some of the best managers I played for insisted on starting games as you mean to go on. And we've just seen a very important opening goal from an extremely talented individual who looks primed for more. He really does look at it. And that is stunning, just too hot to handle. Oh, the contact was fantastic, right on the bootlaces, and it packed a lot of venom for what was a really potent strike.
ball. Who's going to get there? There is the final whistle. A demolition, destruction, annihilation. They simply ran away with it. How would you sum up what we've witnessed, Jim? I think when we look back at that, the early goal